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픈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 입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외래로 통원이 가능할지 결정을 내리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염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탈수가 좀 염려가 된다. 감염성 질환이나 발열 질환, 집에서도 38도, 39도로 오르내린다. 이런 경우에는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발열이 심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입원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성 요추 염자가 왔다든지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협착증이 너무 심해져서 걷기 힘들다, 그다음에 허리를 굽히고 앉아있기 힘들다, 무릎 염자가 심하게 왔다, 또는 발목을 너무 심하게 삐어서 너무 붓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도 입원 치료의 대상이 되겠죠. 허리를 굽히고 펴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허리에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디스크 탈출증이 또 병행되어서 허리 염자처럼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퇴원하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고 악화되지 않는지 관찰이 필요할 때는 입원을 권유드립니다. 자, 환자분들이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에 대해서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입원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십니다.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입원을 하시게 되면 오로지 회복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시면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하시고 또 회사 가서 업무도 하시고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씻고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기본적인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이 몸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를 그만큼 늦출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입원 치료의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래 진료로 오시게 되면 하루에 한 번만 치료가 가능하시죠. 그런데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하루에 최소 2번 정도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오전에 침 치료를 하시고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으시고 오후에 침 치료나 양방 치료를 보시게 되고 물리치료를 또 하시게 됩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상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동에는 24시간 간호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성심껏 증상을 계속 체크를 하게 돼요.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통증의 호전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의료진에게 실시간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약물 처방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물리치료가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계속적으로 관찰해 줄 수 있는 누가 있다는 것, 입원 치료의 장점이 되겠죠. 입원 치료가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래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실비보험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 검사를 하고 도수 치료를 하고 추나 치료를 하고 침 치료를 하고 약물 처방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하루 1일 한도를 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했을 때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치료를 모두 진행을 하더라도 실비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를 했을 때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은 4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했을 때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은 20%로 절반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비가 치료 횟수에 대비해서 줄어드는 그런 장점까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외래 진료로 왔을 때 이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입원 진료를 하다 보면 오진을 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입원 치료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환자분들이 기상을 하시고 이제 식사를 드시겠죠. 식사를 드시고 나면 맞춤 한약이 제공됩니다. 간호사들이 돌면서 간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나 몸의 컨디션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게 돼요. 그런 체크들을 모아서 주치의 원장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주치의 원장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아침에 병동 회진을 하시게 돼요. 한방 원장님도 양방 원장님들도 회진을 하면서 필요한 침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외래로 내려오셔서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추나 치료가 시행됩니다. 물리 치료나 전기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고요. 점심을 드시고 나면 또다시 한약이 제공되겠죠. 외래로 내려오셔서 오후에 진행되는 한방 친구 치료, 물리 치료가 제공됩니다. 도수 치료라든지 전기 치료를 2차적으로 또 받게 되세요.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검사까지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 한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간호사분들이 돌면서 더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발열이라든지 바이탈 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또 주치의 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혹시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통증이 더 심해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처방 등을 받게 됩니다. 오로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원장님, 저 입원 치료하면 한 달 치료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옷 한 벌 사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장을 맞춤 정장으로 맞출 수도 있고, 그 기성복으로 맞출 수도 있고, 넥타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조끼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병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검사도 달라지고 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입원 비용이 얼마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기본 진료 비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 진료만 하게 됐을 때 기본 진료 비용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본인 부담금을 실비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 비용보다는 훨씬 작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방병원은 실비보험이 안 된다고 하던데라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침 비용이고요. 하나는 한약 비용입니다. 한약과 약침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예를 들면 입원했을 때 입원비, 식비라든지 침치료 비용이라든지 추나치료 비용들은 한방병원에서도 실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보험을 확인했을 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약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약침이라든지 한약까지 실비보험이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사와 꼭 확인을 하셔서 입원할 때 내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했을 때 응실료에 대한 그런 문의도 많으신데요.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 적용하면 입원을 결정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